안녕하세요. 하남미사 프로네시스 수학입니다. 이번에 3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강은 2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2강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2강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중에서 2021학년도 기출을 다뤘는데 옛날 기출의 4점짜리를 좀 함께 다루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1강 때 제가 기출문제 한 2000문제 정도 다룬다고 했는데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한테 좀 많이 가르치고 싶다. 좋은 컨텐츠는 다 가르치고 싶다. 그중에서 이제 기출 중에서 이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2021학년도 이전 기출들은 평가원들은 웬만하면 4점짜리들은 다 다룰 것 같아요, 거의. 물론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격자점 문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오고 합성함수의 연속? 그것도 이제 연속에서 합성함수를 이용한 연속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안 나온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제외하고 나오는 기출들만 좀 선별을 해서 하면은 제 생각에 2000문제가 아니라 너끈히 4000문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심지어 고2 교육청 기출까지 제가 분석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하는데도 10문제를 선별을 했는데 이 10문제 선별하는데도 대략적으로 한 4,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이제 향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님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는 2강에서 말했다시피 한 부분에서 특별히 더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3강에서는. 4강에서는 이제 어떻게 불연속 함수를 곱해서 연속인 함수로 만드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4강에서는 얘기를 할 건데 3강에서는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만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난이도가 중간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할 거니까 어려움은 아닙니다. 중간 난이도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편의상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리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리미트가 x가 k 플러스로 갔을 때 fx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기호를 통틀어서 이 기호를 퉁쳐서 이 기호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물론 저번 시간에 제가 문제 풀 때 본 분 있을 거예요. k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풀 거예요. 알겠나요? k의 양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그 k라는 함수값하고 좀 구분이 되게 k의 우극한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정말 깔끔하게 풀립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특별히 없고요. 2강 개념 설명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1번. 자, 워밍업이에요. 1번이나 이제 2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워밍업인데. 자, 1번 보시면은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3일 때,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fx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x가 1로 갈 때 리미트만 물어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리미트의 fx는 정확히 fx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긴지는 관심이 없어. 1 근처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fx는 x-1분의 3이라고 놓으시고 풀면은 x-1분의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fx니까 얘가 fx라고 놓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fx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분 깔끔하게 이렇게 되시고 x 플러스 1로 깔끔하게 1 넣으시면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답은 6이 나오겠습니다. 6이 나와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실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수학 나형 그냥 연습하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저도 예전 기출 중에서 문제를 선별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내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a 자,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그래서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에 해당한 거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함수값은 우극한 부분에 포함되네.
얘가 함수값 부분 포함되네. 극한값만 따져줘도 무관이라는 거지. 왜? 우극한과 함수값은 똑같다니까? 다항함수잖아, 이차함수. 1보다 같거나 큰 구간에서 다항함수기 때문에 함수값 1과 우극한 1은 같아. 다항함수니까요. 그래서 연속을 따질 건데 그냥 우극한하고 좌극한만 따지면 되겠구나까지 해석하시면 정말 좋아요.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상세한 부분은 그냥 당연하다 싶고 그냥 넘어가시는 정도로 숙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으시면 1 플러스 1 1 넣으시면 4 마이너스 1 넘기시면 이 a는 5니까 a는 2분의 5 해서 정답은 이 a는 3입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3 해서 정답은 1번. 자, 3번 갈게요. 욕심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들을 많이 한없이 모든 기출문제집은 그냥 나랑 같이 하면 된다. 내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보다 훨씬 기출 많이 풀어주고 생략 없이 모든 기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대부분의 필요한 기출들은 다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3번 가겠습니다. 똑같죠? x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은 x가 1에서는 fx는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쨌든 물어보는 것이 x가 1로 갈 때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어디서? 1 근처에서 극한값 1을 물어볼 때는 fx는 이렇게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그려주시면 2x제곱 곱하기 x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답은 30 나옵니다. 이렇게 3 곱하기 2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20이니까 답은 30. 자, 4번 갈게요. 자, fx 이것도 그냥 워밍업 하라고 낸 문제인데 4점짜리인데 4점짜리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쉬운 난이도예요. 4점짜리 보기에 어려운 난이도예요. 3점짜리 난이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x-3분의 x 그리고 잠깐만 선생님 얘가 4점인 이유를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심오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과연 심오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심오한 건지 안 한지. 여기 x가 3이 아닐 때 화면에 잘리는지 모르겠네. 이쪽 부분이 살짝 잘리게 제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아무튼 간에 잘 보세요. 이제 3의 우극한과 좌극한은 3이 아닌 부분에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3의 우극한과 좌극한 여기 영역이 포함되어 있네? 그럼 얘야. 그리고 문제에서 읽어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나와있네?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이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을 취해주면 얘가 3을 극한을 취해보니까 0분의 뭐네? 그러면 안 되죠. 0분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필연적으로 x-3의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얘라고 하는 놈은 x-3 x-땡이긴 한데 두 근의 합이 5구나 그냥 깔끔하게 2라고 바로 써주시면은 최고죠. 약분 천천히 두 근의 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두 근의 합은 1차항이에요.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두 근의 합은 5 두 근의 합은 A 두 근의 합이 5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근 그러니까 액마3이 인수로 가지고 있는 근을 3을 무조건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근은 2가 되겠지. 그래서 합은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으시면은 아무튼 A는 6이죠 이제 3을 이제 넣으시면 약분 취해주고 3을 넣으시면 1이네. 그래서 B는 1이가 되고 A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 됐나요?
4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 3점짜리 문제 풀 때는 제가 좀 힘을 많이 빼고 하는데 4점짜리 문제 풀 때는 문제 하나가 2개가 섞여져 있고 개념이 이제 3개 섞여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중 잘하라고 중요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지우시고 이제 5번부터 조금 긴장하세요. 다음 강의는 제가 좀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음 강의에는. 근데 이번 강의는 뭐 무난하게 저번 강의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개념적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강의는 개념 설명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 지우개가 깨끗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이젠 깨끗해집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490명 증가라고 확정이 됐는데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 수는 늘어날 거예요. N수생이, 수험생 수가 뭐 늘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N수생이 늘어날 거예요. 마지막 수능이잖아. 내가 배웠던 탐구가 쓸모를 가지는 마지막 수능. 내년은 내가 보고 싶어도 어차피 탐구가 달라.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원이 뭐 1등급이었던 사람이야. 수능 보면 뭐 2등급은 뜨겠지. 뭐 3등급은 뜨겠지. 화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해도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과목이라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열심히 보겠지. 아, 마지막 수능이니까 한번 볼까? 점수 높은 점수 막 가져가고 막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도 의대 정원이 490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490명 정도 16%가 증가했다. 그것을 수치화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체감을 해볼까? 내가 100명을 뽑는 의대에서 대기번호 12번을 받았어. 걔는 합격이야. 작년엔 불합격이었는데. 아니, 추가까지 해서 100명을 치면 그냥 12번 합격이야. 13번 너도 합격이야. 14번 너도 합격이야. 15번 너도 합격이야. 16번까지 합격.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490명이라고 하면 사실 대학교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규모가 중규모 정도의 최상위권 대학교가 하나 생겨났다. 그리고 서울대도 첨단학과 증원이 또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갈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은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주함수. 이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할 문제인데 사실 그냥 하나 넣어놨어요. 맛보기 갑시다.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풀게요. fx가 있고 지금 gx죠? 얘가 연속이래요. 얘가 연속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잘 생각해보면 gx는 다항함수야. 요놈은 다항함수야. 요놈은 뭐라고? 요놈은 내가 그때 배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다항님이시니까 요놈은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함수의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는 gx는 깔끔한 놈이야. 근데 fx를 봐봐. fx는 분모에 깔려있는데 이게 실수 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면 뭐가 걸리냐면 이 분모에 깔려있는데 혹시 얘가 0이 되는 놈이 있나? 만약에 얘가 0이 되면은 얘는 연속이 아니게 될 수 있어. 근데 연속이래. 일단 fx가 0이 될 수 있는지부터 보자고. 천천히. fx가 0이 되면 0분의 뭐가 돼가지고 불연속이 될 수 있다고. 그건 좀 미묘해져. 문제가 노리는 포인트, 제가 킬러 포인트를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잘 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연속이라고 이게 있을 때 요 놈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fx가. 중요하니까 이거 천천히 쓸게요. 천천히. 뭐 제 글씨가 정말 못생겼지만 천천히 써볼게요.
fx가 0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봐. 그럼 fx가 0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면은 얘는 불연속이야, 사실은. 사실은 그래야 돼. 근데 요놈이 강제적 연속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 뭐가 있어? gx도 거기서 0이면 돼. 요 x별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얘도 x별에서 그러면 0이면 되겠네. 같은 x값에서 0이면 되겠네. 그럼 또 문제가 생겨. 선생님,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사실은 정의 자체가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요놈 함수 자체를 만약에 hx라고 놓으면은 선생님 이제 드디어 좀 배가 산으로 가는데요.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괜찮아. 그냥 그런가 보다. 요거 hx라고 했을 때 요 hx에서 요 x별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하고 따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별은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x별일 때 그리고 어떤 숫자라고 해. 어떤 숫자 k라고 할게요. 요렇게 주시겠지.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놈을 숨겨놓겠지. 요 놈을 숨겨놓고 이렇게 줘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겠지. 문제가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번째, 이제 여기는 해결이 됐어. fx는 0 있는 데가 없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이 없다는 거야. 문제를 보시면 2보다 작을 때 이차함수인데 요 놈은 판별식 d가 0보다 항상 작은 이차함수, 즉 근이 없는 거네. 판별식 d가 뭐죠? 다 까먹었어요. 오케이? 추계방정식으로 나타냈어요. x-2의 제곱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완전 제곱꼴로. 요거는 최소값이 2,2네요. 개형이 어떻게 생겼죠? x축 2,2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차함수 아닐까? 좀 못생겼어, 선생님. 괜찮아. 그냥 그런 거보다 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이 판별식인데, 그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나요? 그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은 근이 없다예요. 됐어요? 이것이 0이면은 중근이에요, 중근. 됐어요? 이것이 0보다 크면은 두근이에요, 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된다. 두근이 아니라 근이 두 개라고. 겹치지 않는다고. 중근은 말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겹쳐서 하나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혹시 있을까봐 그냥 얘기한 건데.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그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1이야. 근데 선생님, 그럼 2에서 한번 2를 넣어볼까? 2를 넣어보니까 하나는 6이고 하나는 1이네? 이 플러스로 갈게. 얘는 1이고 얘는 6인데? 이 문제에서 두 함수값이 같은데 얘는 다른데? 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크든 2보다 작든 숫자가 무조건 뭐죠? 어떤 숫자로 나오잖아. 같은 숫자로.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니까. 근데 2라고 6이라고 한 것은 요 놈이 어떻게 같아지지? 어떻게 같아지지? 1분의 만드는 방법은 g가 0이면 되죠. 1분의 0은 6분의 0.
해서 G2가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은 4번. 하고 갈게요.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4강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4강에서. 강제로 갖게 만들어주는 방법. 불연속을.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원래 일반적인 함수면은 불연속이겠지. 근데 G2에서 공교롭게도 0이 돼가지고 1분의 0은 6분의 0이라서 분모 네가 얼마나 숫자가 달라봤자 난 0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길게 설명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 6번 갈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잘 봐. fx가 0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요거는 깔고 가야지. 오잉? 요거를 깔고 가면은 요 세 놈을 앞으로 그냥 F0이라고 칠게. 출발한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좌극한 부분이기 때문에 F0이라고 그냥 친다고 했어. F0 그냥 써. 그 다음에 플러스 G0 마이너스라고 쓴다고 했죠. 제가 문제 풀 때. 0이니까 4야.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두 번째 식에 의해서 0보다 클 때니까 F0 플러스 의미 없어. F0이야. 이거 마이너스네요. 똑바로 보지 못해? 집중하세요. 집중은 내가 해야 되지. 할게요. G0 플러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갑자기 마이너스 바뀌시면 안 됩니다. 0 더하기 0 더하기 8이니까 8. 선생님,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 프로네시스의 언어로 해석하면 G0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G0 플러스가 6으로 나와 있어. 어떻게 만들어주지? 선생님, 준 게 이 조건밖에 없는데 이 조건에서 이게 도출이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출이 될까? 깔끔하게 도출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분 있을까? 더 해볼까? 그대로 나오잖아. 그대로 나오시잖아. 여기 더하기 EF형은 10인데 여기는 6이야. 괜찮나요? 이 답이 왜 5번이 나오냐? F형의 값은? 어디서 잘못했나요? 0에서 연속이고 맞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EF형 더하기 요거를 했을 때 12라는 거고 요거를 했을 때 6 더하기 EF형은 10이니까 답은 5번인데 제가 이거 검토를 하거든요. 무조건 문제를 풀고 검토를 했을 때 답이 깔끔하게 1번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답지도 제가 기억하기로 1번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할게요.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답이 분명히 맞는데 왜 안 나오지? 하는 문제는 천천히 기억나실 때 풀면 됩니다. 뭐 지적하시고 계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편집 안 할 거예요. 자, 7번 갈게요. 불편한데 다시 돌아와서 풀게요.
자, 7번.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폐구간이죠. 1에서 정의된 함수 빠르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럴 때 옆에 학생들이 지적해줘가지고 푸는데, 그거 참. 자, 이 문제는 꽤나 복잡한 문제예요. 2분의 1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거를 그냥 그거를 2분의 1이라고 놓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놓으시고, 마이너스 1, 2분의 1, 하나가 이제 한 칸에 2분의 1이에요. 빠르게 그려 놓을게요. (2분의 1이) 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가? 어디가 색칠이야? 색칠은 여기고. 됐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는 0으로 할 때 gx는 0이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쓰자. fx 플러스 절대가 fx hx 여기까지 한번 쓰자. 요 문제는 매우 훌륭한 문제. 왜? 제가 푸는 방법을 풀면 깔끔하게 풀리기 때문에 훌륭한 문제. 대단히 주관적이지만. 자, 갈게요. 기억선지. G, 리미트 G0이다. 이건 뭘 따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네. 좌극한과 우극한 출발할게. 우극한부터 갈게. 절대가 F형. 요 놈이 과연 좌극한과 같은지. 절대가 같은지 볼게요. 출발. 0 플러스는 0이네요. 출발. 0.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네요. 출발. 이것도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신시네. 0 더하기 0은 0인데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1은 0이네. 그래서 두 개 같습니다. 기억을 그래서 참 이행 갈게요. 절대값 hx.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절대값 hx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값 hx는 여기 전체 절대값 씌워주면 돼. 여기 각각 절대값 아니에요. h 절대값 씌웠다고 여기 절대값 더하기 여기 절대값 아니라고. h가 요거기 때문에 h 전체에 씌워줬으면 여기 전체에다가 그냥 씌워주면 돼. 갈게요. 여기서 연속인지 볼게. 자, 풀어보시면은 해봐. 마이너스 x인데 0 플러스를 넣었기 때문에 0 플러스를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0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구분하기 쉬운 법 알려줄게. 앞으로 이 작은 플러스는 0.01이야. 이 작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0.01이야.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주면 이 플러스 0.0이라면 작은 0.2 예를 들어서 봐. 얘는 그러면은 f2.01로 보면 되겠지. 2보다 살짝 크잖아. 살짝 크다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0.01이야. 그리고 요거를 다시 볼게요. 이제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할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는데 f-x야. 그럼 봐. 마이너스 2.01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라고. 똑같은 논리예요. 0 플러스 0.01인데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0.01은 0보다 작으니까 좌극한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안 헷갈리고 싶으시면은 프로네시스 수학의 풀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헷갈립니다. 절대.
됐나요? 출발하시면은 0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절대값이시네. 똑같이 f0 마이너스 플러스 f0 플러스겠지. 전체 절대값인데 선생님 요 놈은 똑같네. 두 놈이 생긴 게. 그렇군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연속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함수값도 봐야지. 마이너스 0은 0이에요 그냥. 요 놈 두 놈은 같으니까 어차피 요 놈 두 놈이 뭐냐 보면 0 플러스일 때 몇이야? 0 0 마이너스일 때 몇이야? 마이너스 1의 전체 절대값이니까 요 놈은 1로 수렴하시네. 그리고 얘는 함수값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절대값이니까 얘도 1로 수렴해가지고 얘가 같으니까 얘는 참 됐나요? 디귿 볼게요. 디귿은 절대값 hx는 연속이 맞거든? 근데 gx는 함수값은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연속은 아니에요. 왜? 2분의 1이야. 지금 gx 가지고 이제 기억한 거 봐봐. 얘는 아까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해. 극한값은 0인데 함수값 봐봐. 0 넣어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함수값은 1이야. 됐어요? 그럼 잘 봐. 극한값 0 곱하기 어떤 숫자가 됐든 어떤 숫자가 있지. 근데 얘는 1 곱하기 어떤 숫자라서 달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그런가? 자,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지우고 싶은데 이거 다 풀었으니까 볼 거예요. 솔직하게 조금 당황했어. 여기 문제가 안 풀렸어. 아니 분명히 답은 3인데 근데 왜 답이 1번이 나와있지? 5번 아닌가? 자, 해보세요. gx 곱하기 hx잖아요 지금 절대값. 근데 hx는 연속이라고 했어.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얘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했을 때 편안하게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불연속인 점에서 0이 되면 돼요. 연속함수가 불연속인 점에서 이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함수의 하함수값이 0이면 돼요. 0 곱하기 어떤 숫자는 0이고요. 0 곱하기 또 다른 숫자도 0이기 때문에 불연속을 강제로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0이 아닌 숫자로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풀입니다. 풀. 됐나요? 그래서 디귿은 그걸로 끝. 6번 다시 돌아갈게요.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gx 0 마이너스 0 플러스. 자, g 0 마이너스에서 g 0 플러스를 빼는 거 그것이 6이래. 이 두 개를 더하시면은 g 0 마이너스에서 0 플러스 뺀 거야. 괜찮나요? 그럼 요 놈은 6이야. 6 벌써. 요 놈은 6이야. 6 더하기 2f0 2f0 더하기 6은 12가 나오네요. 그럼 답은 5번이네. 다 5번이에요 그냥. 왜 1번으로 알고 있었지? 진짜 아리송하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 영상에서 자막을 달아 놓을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어디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답을 잘못 바꿨던가. 자, 8번 갈게요. 8번.
자, 함수의 fx분의 x는 1에서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x-2분의 fx는 4이다. 자, 이거 풀 건데 요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갑시다. 잘 봐요. 다항함수예요. 28번 이차함수 fx도 다항함수예요. 연속인데 그러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 뭐야? 분모가 0이면 된다고 했지. 얘가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때. 괜찮나요? 1과 2니까 얘의 근은 나왔네. 최고차는 모르니까 large A로 놓죠.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거의 웬만하면 놓는데 여기는 1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하시면은 이것이 4라고 했으니까 A는 4네요. 자, F4의 값은 4 곱하기 4 넣으시면 3 곱하기 2니까 답은 24. 9번 갈게요. 9번 문제 꿀잼입니다.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a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잘 봐요. 자,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잘 봐. 이게 5분의 3이에요. 아, 근데 이거 잘 봐요. 이 문제 되게 재밌었죠.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멘탈 나간 사람도 있어. 선생님, a를 넣으면 0, fa분의 fa 1, 5분의 3 나올 수 없어. 이게 사기꾼 문제야, 사기꾼 문제. 나한테 사기치고 있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x-에서 0 더하기 0, 0마 0일 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필연적으로 이차 함수라고 줬죠. 최고차 1이라고 줬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시고 x-a, x-b, x-a라고 해가지고 x-a를 다 약분을 해볼까? 약분을 다 해주시면은 액마비 리미트까지 그냥 넣자. A로 갔다고 했으니까 M합이로 가자. M합이 됐나요? 근데 두 근을 지금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와 베타의 정체는 A 또는 B라는 거잖아 지금. 괜찮나요? 그럼 넣으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잖아. 이것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중에서 뭐가 큰지 모르겠지만 얘가 사실 절대값을 보면 얘가 4고 얘가 4 마이너스 1, 4 플러스 1, 4 마이너스 1이라서 이게 5라는 거지. 뭐가 큰지 몰라요. A가 큰지 B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뭐 만약에 A가 크면은 지금 요게 4가 되겠고 만약에 A가 작으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A겠지. 위치가 바꾸긴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 더하기 1분의 4 마이너스 1에서 5분의 4가 나옵니다. 5분의 4가 5분의 3이거든. 네. 그래서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베타라고 놨을 때 왜 절대값이냐면 알파와 베타를 구분을 굳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4 더하기 1, 4 마이너스 1에서 5분의 3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A라는 인수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0. 그래서 FA분의 FA이기 때문에 1이 나와야 돼요. 5분의 3이 나오려면은 얘는 FA를 근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1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힌트를 반드시 얻어서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 줬어? 2019학년도 대학 수학여시험 나형 21번이야. 21번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권 해볼게.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 글자가 이뻤으면 좋겠어.
이쁘게 바꿨어. 아, 이래도 초등학생 글씨 같아. 갈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gx는 x,x-3이라고? fx가 3차 함수니까 gx는 모르는 함수니까 3차 함수를 내리는 게 낫지. 그래서 gx는 가족과 해석 완료! G형은 1이다. F1이 자연수일 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선생님? G형은 1이라고? 잘 생각해봐. G0을 넣으면은 0인데? G형은 0이잖아! 아니요. 약분이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인수랑. 아, 그렇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gx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는 거지. 연속인 함수에서 함수값을 어떻게 정해? 극한값을 구하시고 그것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정해질 수 있다고. 됐나요? 그것이 개념적인 베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G0 얘를 인수로 가져서 그래서 fx는 3차인데 일단 x를 인수로 가져요. 됐나요?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은 선생님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3도 한번 가진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또 x는 3일 때 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 2차 함수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이 생겨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차 함수가 한 근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근의 인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2차 함수는 그래요. 잘 봐요. 우리가 2차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꼴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꼴이 있는데 모든 2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모든 2차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얘는 근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표현이 돼. 얘는 근이 존재 안 한다고 해도 이렇게 표현이 돼. 즉 얘는 근이 없는 2차 함수, 근이 있는 2차 함수 모두 합쳐서 표현 가능. 얘는 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2차 함수야. 근이 A라고 존재를 하시면은 B라고 하는 게 A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같으면 중근이겠지. 아니면 두근이겠지. 그 차이야.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근이 하나가 존재해버리면 얘 꼴이야. 그럼 나머지 근도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럼 나머지 근이 존재하면 얘는 불연속 함수가 된다니까? 왜? 0이 되는 부분이 얘는 사라진다고 해도 얘가 문제가 된다고. 불연속이라고, 불연속. 불연속이요.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안 되고 얘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 뭐라고? 판배식 t가 0보다 작은 꼴이어야 된다고. 알겠나요? 근데 또 힌트를 줬지? G형은 1인가? 아, 그렇군요. G형은 1이다. 자, fx는 여기 곱하기 x 플러스 3. 자, 이제 0 넣을게요. 아, 이거잖아, G0. 이게 GX잖아, 지금 이게. 0 넣으시면은 3분의 n. 이것이 1이라고 했으니까 n이 나오네. n이 3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 판배식 때 0이다 써야 되니까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n이 3이니까 12가 0보다 작은 m 중에서 G2의 최소값을 이제 다시 구하시면 G2의 최소값 다시 얘는 그냥 약분시키면 돼. G2의 최소값은 5분의 1을 넣으셨으니까 분자에 2를 넣으시면 4 더하기 2m 7 더하기 2m이겠네. 왜? n은 3이니까. n이 3이니까. 요 놈이 최소가 되려면은 요 놈이 최소가 되면 m이 최대면 되겠네. 분모가 최대가 되면 최소값이 나오겠네. 전체 숫자는. 그럼 최대가 되는 m인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 F1이 자연수라고. F1이 자연수라고. 1 넣으시면 1 더하기 3이니까 4 플러스 m이 자연수라고. 요 놈이 이미 자연수지. 그럼 얘도 자연수네. 자연수 중에서 요걸 만족시키는 최대의 자연수는 뭐지? 3이요. 그래서 m은 3이기 때문에 얘는 7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3분의 5가 됩니다. 끝!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훌륭한 문제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번만, 6번에서는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적잖게 당황을 했는데 체크를 하고 6번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강 뛸 때도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저의 생생한 강의 느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수를 종종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종종 할 수 있지만 그때 옆에서 지적해주세요. 아이 멍청한 프로네시스 이 늙은아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나름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4강에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그대로 나갈 건데요. 이번에도 제가 그 2021학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4점짜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기출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1강에는 분명히 2000문제 정도라고 했는데 아니야. 4000문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강의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프로네시스 수학이었습니다.